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지금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다 찍고 나니까 마이크를 안 켜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었는데 영상이 오늘 꽤 길어요. 찍다 보니까 거의 한 40분, 50분이 되는데 뭐 포토샵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1시간이 넘는 영상을 또 두 번째 이제 마이크를 다 켜고 찍었는데 영상을 끝날 때쯤 이렇게 보니까는 화면에 녹화 버튼이 안 눌러져 있는 거예요. 파란 글씨로 스탠바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마이크를 켜놓고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1시간 동안 떠든 거예요, 지금. 지금 3시간 반 동안 떠들어야 돼요. 지금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또 즐겁게 물을 지금 2잔 마시고 또 녹화 들어갑니다. 자, 이틀 동안 저도 이제 촬영을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까 저희 카페에 또 질문을 한번 남겨주셨어요. 황산도 갯벌을 이제 촬영을 다녀오셨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좀 봐달라고 이렇게 이제 사진하고 글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분이 원하셨던 사진은 갯골 사진 중에서도 처음부터 다 안개가 있는 이런 갯골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으면서 그 위로 안개가 나오는 그런 갯골을 이제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신 거를 쭉 보니까 장노출을 3번째 도전하셨대요. 3번째 도전하셔가지고 갯골만 3번인지 아니면 다른 장노출을 하시다가 뭐 갯골을 이제 요 3번째 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3번째 촬영하셔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뽑아내신 거면은 뭐 노출이나 이런 쪽은 뭐 마스터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에 문제는 일단 해결책부터 이제 알려드리면은 그래도 써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부터 촬영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에요. 갯골은. 갯골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물이 안 빠져나가고 차 있는 갯골도 있죠. 큰 갯골 같은 경우는 간조 시간이 됐을 때도 물이 다 빠져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차 있는 갯골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런 큰 갯골에서 작은 이제 퍼져나가는 갯골들은 뭐 간조 시간이 되면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근데 이제 황산도에 가서 촬영하신 이 사진을 봤을 때는 큰 지류에 있는 갯골은 아니고 그 이제 작은 사이에 있는 그런 갯골을 촬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갯골을 촬영하실 때는 물이 들어오는 순간 어느 정도 차 있을 때 그때부터 노출을 시작하시는 게 여기는 이제 물이 차 있는 데이터가 하얗게 이제 보이고 물이 완벽하게 거기서부터 쭉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안개현상처럼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안개현상 같은 경우도 갯골의 이제 유속에 따라서 물이 빨리 들어오느냐 적게 따라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갯골이 물이 천천히 들어온다면 안개현상이 조금 더 흐리면서 물이 좀 진한 이런 현상이 나올 테고 물이 빨리 들어오면서 많이 차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안개현상이 이제 많이 나오는 이런 갯골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런 갯골 장노출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촬영하다 보면은 저도 질문을 이제 제일 많이 받는 게 노출이에요. 지금 사진 올려주신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뭐 노출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고 이 앞에 안개현상 색깔하고 그다음에 ND 필터에 이제 물방울이 튄 거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고 그 외에는 뭐 문제점이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노출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사실 뭐 2분, 3분, 뭐 4분 짧은 이런 노출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도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죠? 현장 가가지고 뭐 한 2분 노출 주고 그다음에 안 되면 다시 찍으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안 되는데 갯골 같은 경우는 뭐 40분, 1시간 또 촬영하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이분 가신 거 보니까 팔물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물 구물이 보통 맥스 구간이잖아요.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구간. 뭐 유속도 빠를 테고. 이제 그런 구간에 날씨도 잘 맞춰서 이제 간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근데 그날에 뭐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해가 진짜 완전히 쨍쨍해가지고 뭐 찍지 못하다든가 뭐 그런 날도 있을 때고. 그러니까 갯골 촬영 자체가 장노출 분야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야가 뭐 쉽다는 건 아니지만은 변수가 훨씬 더 많고 또 촬영하기도 더 어렵고 그래가지고 뭐 갯골만 촬영하고 나면은 이제 장노출은 완전히 이제 마스터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노출을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제가 장노출 영상을 꽤 많이 올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고도 들어오고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연관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같이 가자는 분들도 작가님도 계셔갖고 뭐 가다 보니까는 완전히 뭐 처음에는 제가 사진집 리뷰도 하고 또 인물 다큐멘터리 다양한 분야로서 사진을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장노출 전문 채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광고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말고는 이제 다른 이제 뭐 역사적인 문화재 사진이나
또 이런 것들도 지금 촬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장노출은 안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장노출을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영상을 모아가지고 뭐 좋은 장소는 어디고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노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면은 제가 이제 카메라를 처음 샀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시작할 때가 캐논의 이제 350D라는 모델, 크롭바디죠. 캐논 중에서도 완전 제일 보급기. 아마 지금은 이제 100 모델급 정도의 이제 계속 후속 버전이 나오지만 그때는 이제 300D가 시작이었고 350이 그 후속 모델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카메라를 농담이 아니고 안고 자듯이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카메라 처음 사가지고. 그때는 그 키스엔 350D 자체도 좀 제 생각에는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때 뭐 취미였으니까. 그래서 내수를 사면서 그때는 좀 쌌거든요. 그래서 키스앤 디지털 해가지고 350D 모델의 이제 내수 모델, 일본 직수입이죠. AS가 안 되는 거기에다가 50mm 점파를 껴가지고 카메라 시작했는데 막 키보드 찍고 방에 있는 거 찍고 뭐 찍고 막 주변에 보이는 건 다 찍고 돌아다녔어요. 카메라 어깨 둘러매기면서 만나는 사람 있으면 친구 만났다 친구 찍고 뭐 일하는 사람들 일하면 찍고 막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노출을 정말 빠르게 이제 마스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 처음부터 거의 없었고 그냥 점심 때 어디 가다가 찍으면은 카메라 불편한 데를 보지 않고 그냥 저 풍경이다 그러면 뭐 조기리게 125에 뭐 지금은 8, 지금 시간대는 11, 이 정도 날씨면은 뭐 16, 그냥 그렇게 막 찍고 보면은 그냥 얼추 다 맞았어요.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집에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밖에서 베란다 보고 찍고 그냥 틈만 나면 카메라 들고 그냥 계속 눌러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집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꿀 같은데 뭐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촬영할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기회에 가서 그것도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들어오는데 뭐 1시간, 또 나가는데 1시간이지만 나가는 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안견상만 남아나는 거고 들어오는 때 물이 차 있을 때 찍어야지만 좀 이제 그런 지금 구독자님이 말하는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 1시간 동안에 가서 거기서 연습을 한다? 당연히 헤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지하 스튜디오지만은 그냥 실내에서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노출이 어렵고 장노출을 이제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노출 여기 뭐 지하 그대로 재보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를 한번 노출을 이렇게 재보면은 자, 지금 이제 적정 노출이 조리개 10에 1초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철커 이렇게 사진이 찍혔죠? 자, 그러면 노출이 적정으로 해서 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ND 필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ND 이제 열 스탑을 낀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초가 나왔으니까 조리개 10은 그대로 두고 1초를 가지고 열 스탑을 어둡게 만들면 되겠죠. 자, 1초 셔터 시간이 길어져야 되니까 2초, 4초, 8초, 15초, 30초, 1분, 2분, 4분, 8분, 자, 15분. 자, 15분이 나오죠. 그럼 이제 ND 열 스탑을 꼈을 때 이 지하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을 때는 15분이라는 노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ND 필터를 이렇게 껴주고 자, 그럼 뭐 릴리즈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뒤에 벌브 모드를 사용해 가지고 자 1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AF를 이제 MF로 바꿔주고 자 15분 동안 촬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처음에 찍었던 사진하고 뭐 15분 동안 뭐 내가 테레비를 보든지 아니면 뭐 책을 보든지 뭐 유튜브 들어가서 아우라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든지 자 그래서 15분 지날 때까지 보고 계시다가 뭐 스톱워치를 해놓고 15분이 끝나면은 이제 화면을 봐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적정 노출이 당연히 잘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앵글을 틀어가지고 거실 쪽 다른 부분을 이제 노출 잡아서 또 찍어보든지 또 방에 들어가서 좀 어두운 부분을 한번 찍어보든지 뭐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이제 거실 뭐 베란다 문을 열어서 바깥에 풍경을 또 찍을 수가 있겠죠. 아파트가 보인다면 아파트를 찍을 수가 있고 또 바깥에 이제 베란다 열면은 뭐 한강 뷰가 보인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한강 뷰를 찍을 수가 있겠죠. 한강으로 나가면은 실내보다는 바깥에가 이제 햇빛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밝을 거예요. 그럼 몇 스탑 밝아지겠죠. 그럼 처음으로 테스트 컷을 한번 딱 날려주고 그 다음에 ND 필터를 껴서 또 10스탑 어떻게 찍어보고 또 만약에 뭐 바깥에 이제 뭐 한강 뷰가 보이는 그럼 바깥에 베란다 문을 열고 찍었어요. 근데 125분의 1초에 뭐 11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여기서 40분 정도 노출을 주고 싶다. 뭐 황산도 갯벌을 간 거를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40분 노출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20분의 1초니까 계산을 한번 또 들어가면 되잖아요. 뭐 노출기를 가지고 다니시고 핸드폰 어플을 깔으셔도 되는데 사실 저런 게 핸드폰 하는 게 저는 더 귀찮더라고요. 그냥 장노출 같은 거 많이 찍다 보니까 125 연습하면 뭐 8초 막 이렇게 계산이 빠릿빠릿하게 이제 나와버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 장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25분의 1초에 16이 나왔어요. 내 베란다 밖에 풍경이. 자, 그러면 16 조리개는 일단 그대로 두고 40분을 만들어 보자고요. 자, 125분의 1초. 한 스탑씩 어두워야 되겠죠? 자, 60분의 1초, 30분의 1초, 15분의 1초, 8분의 1초, 4분의 1초, 2분의 1초, 1초, 2초, 4초, 8초. 자, 10살까지 하니까 이제 8초가 나오죠. 그럼 더 어둡게 가야 되잖아요, 지금. 40분이니까. 자, 8초에서, 자, 15초, 30초, 1분, 2분, 4분, 8분, 15분, 30분. 자, 18스탑이 되니까 이제 30분이 나오죠. 이제 40분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한 스탑이 더 올라가면 1시간이니까 확 밝아지겠죠. 그럼 30분에서 조리개가 아까 16이었으니까 16에서 3분의 1 스탑만 어둡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4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3분의 1이 더 어두워지니까 이제 거의 40분 정도 노출이 맞춰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로 놓고 이제 16살짜리 뭐 10스탑에 8자리를 끼든지 15스탑 ND에다가 3스탑 ND를 끼든지 이렇게 해서 40분을 이제 베란다에 그대로 필터 맞춰가지고 찍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노출이 잘 나오겠죠. 아니면은 뭐 밝게 나온다든가 이제 어둡게 나온다든가 이런 거에서는 바깥의 날씨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긴 있어요. 실내에서는 진짜 조명 때문에 완전히 변하지 않겠지만은 실내에서는 뭐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가 나왔다 이런 날씨들은 좀 변할 수가 있죠. 근데 그래도 노출 보정값에서는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출값을 가지고 40분을 찍었으면은 20분짜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15분짜리도 만들어 보고 30분짜리도 만들어 보고 베란다에서 계속 카메라 갖고 놀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오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멈추지를 마시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뭐 바로 한강도로 가라는 게 아니고 가까운 근처 공원을 가든가 뭐 물이 있으면 물가를 가든가 개울가를 가든가 뭐 아무 데나 좋아요. 베란다에서 하는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뭐 공원을 가든 뭐 물이 흐르는 뭐 분수공원을 가든 뭐 이런 데 근처를 가서 또 거기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도 40분을 주고 뭐 그냥 물이 흐르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분수대나 뭐 물이나 이런 거는 보통 2분 4분 정도만 지나면은 40분짜리 결과랑은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근데 이 노출 계산을 연습을 계속 하시라는 거죠. 앵글을 그냥 바꿔보면서 이쪽 노출은 뭐 몇에 몇이 나오는데 요걸 한 40분으로 한번 바꿔보자. 또 이쪽은 20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쪽은 짧게 뭐 7, 8분으로 만들어보자.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제가 생각해서는 이틀만 진짜 꼬박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만 꼬박꼬박 연습을 하시면은 완전히 마스터가 될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그 정도도 시간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사무실 같은데 직장에 가서 그냥 카메라 한 대 딱 들고 가서 ND 필터만 몇 개 챙겨 가서 여기서 찍는 거죠. 사무실에서 그냥 뒤로 이렇게 놓고 뭐 여기가 이제 뭐 내가 일하는 책상이다. 사무실에 데스크도 있고 뭐 휴게실도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상 뒤로 뭐 삼각대 가져가셔도 되고 없으면 책상에다가 뭐 컵을 찍어도 좋고 적정 노출 한번 찍어보는 거죠. 좀 전처럼 여기서도 뭐 조리개 10에 1초가 나오겠죠. 빛은 변하지 않으니까 찍어놓고 또 ND 필터 달고 장노출 이제 걸어놓고 뭐 이제 일할 거 이제 업무 보시면서 그 다음에는 뭐 바깥에 사무실에 창문이 있다 그러면 창가 쪽에다가 삼각대 받쳐놓고 이제 40분짜리 장노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또 일하시다가 스톱워치 켜놓고 그 다음에 20분짜리 한번 찍어보고 뭐 이렇게 해다 보면은 일하면서 주중에 한 5일 정도만 연습을 하셔도 제가 볼 땐 노출은 완전히 마스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주변에서 가까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분야예요. 야외에서 이제 노출 차이 나는 거는 어떤 문제가 많냐. 노출을 이제 구름이 껴있는 상태에서 노출을 줬단 말이에요. 계산을 딱 하고 40분을 줬는데 갑자기 해가 쫙 나는 거죠. 20분 동안은 구름이 있었는데 20분 동안은 만약에 해가 쫙 났다고 쳐봐. 해가 쫙 나기 시작하면은 제일 밝게 차이 날 때는 막 3스탑 이상씩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3스탑 이상이면은 40분 줬던 게 20분, 10분, 거의 뭐 5분대로 갑자기 줄어들어야 되는 노출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날씨를 잘 보셔야 되고 또 구름이 있는 날이고 아침 시간대도 틀려요. 구름이 쭉 잔잔하게 껴 있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이제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일출 때부터
해가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밝아지는 11시, 한 10시 반이나 10시 정도, 그때까지가 노출 차이가 제일 커요. 해가 떠오르면서. 11시부터 뭐 한 3시, 4시에는 구름이 쭉 껴 있으면은 그냥 비슷해요. 근데 이제 또 어두워지는 시간대가 있죠. 해가 떨어지면서 석양이 지는 그런 시간대. 그런 때는 또 노출차가 확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현장 가서 하는데, 지금 저한테 대부분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들보다는 기본적인 노출이 잘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촬영을 이 정도 장소에서는 40분 정도 노출이 되겠다는데 40분을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죠. ND 몇을 껴야 되고 조리개를 몇을 놔야 되고, 조리개 같은 경우는 보통 10일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 하니까 10일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제일 많이 오래 머무르는 그런 시간에, 그런 공간에서 ND 필터나 이런 걸 챙겨가지고 가서 틈틈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꼽는 그 노출표는 그 스튜디오 아우라 유튜브 카페 가시면은 노출표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장노출 계산법이라고 치면, 유튜브에 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영상도 나와요. 그것도 조회수가 꽤 높은 거 보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3만 회가 다 돼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궁금하지 그래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건데,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그게. 그만큼 그쪽에 이제 그 사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증이 많으신 거겠죠. 그래서 마스터 한 방법은 요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완전히 끝내놓으면은 다른 노출 같은 경우는 뭐 좀 어려운 분야가 없잖아요. 그냥 뭐 스냅이다 그러면은 진짜 계속 내가 적정 노출을 빨리 맞추고 다시 찍으면 되니까, 물론 그런 것도 순간이 지나보니 힘들긴 하지만, 그런 데서도 뭐 손으로 연습을 하고 하지만은, 장노출 같은 경우는 집에서 계속 ND 필터를 이것저것 껴보면서 조합도 바꿔보고 조리개 설정을 바꿔보고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 사진 한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날씨를 보면은 지금 시간대는 이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해가 이제 아마 이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어두워졌을 테고, 구름이 거의 한 점이 없는 날씨예요. 지금 요 이제 색감도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는 컨트롤 쉬프트 A. 자, 오늘은 이제 포토샵 보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이런 것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늘이 파랗죠. 파란 하늘이죠. 그러니까 물 색깔이고 뭐고 거의 다 이제 파란 톤으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노출을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누런 톤이 많이 도니까 누런색을 약간 붉은색으로, 핑크색으로 살짝만 올려주고, 노란색을 조금만 빼주고. 자, 이 정도만 빼줘도 지금 이제 물 색깔하고 이런 건 이제 거의 잘 나오죠. 제가 오늘 요거 보여드릴 거는 백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요건 지금 정사각형이 좀 맞을 것 같고, 요런 쪽을 좀 더 태워가지고, 요게 사진이 잘못 나오지 않았다, 요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포토샵이 뭐 만능이다 이런 게 아니고, 포토샵을 해서 이 정도는 쓸만한데, 요런 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컨트롤 쉬프트 B. 자, 일단 흑백으로 바꿔주고. 자, 지금 이제 제일 문제되는 점이, 구름이 덮은 날이 아니고 이제 해가 있는 날이다 보니까 노출차가 좀 많이 나죠. 지금 딱 봐도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죠. 이 밝은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다 이쪽 톤으로 맞춰줄 거예요. 자, 컨트롤 J, 컨트롤 쉬프트 A. 자, 노출을 이렇게 좀 내려주고, 자, 대비를 살짝 올려주고, 자, 확인. 자, Alt 키를 누르고 마스크를 씌우고, 자, 브러쉬로, 자, 그라데이션 도구로 살짝 긁어주고, 자, 부족한 부분은 이제 브러쉬로 툭툭 칠해가세요. 이런 모서리 부분은 조금 더 칠해주셔도 되고, 여기서 칠할 때는 객골 쪽은 많이 이제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객골 쪽은 피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갯벌 쪽으로만 쭉 칠해주세요. 컨트라스트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여긴 지금 노멀한 기본 베이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브러쉬로 칠하다가 조금 세밀하게 칠해야 되는 데는 10%로 칠해주시고, 자, 여기 하늘 부분도 저쪽에 이제 어두운 하늘 쪽 톤으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갈게요. 일단 비슷한 톤으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 이제 너무 많이 칠했죠. 자, 여기는 한 2번 정도만 밝게 살짝 이렇게 칠해주고, 자, 여기 갯골이 살짝 칠해졌어요. 여기도
다시 밝게. 자, 전후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만 해도 아주 노멀한 사진이 지금 잘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여기 이제 ND 필터에 물방울이 튀었죠. 자, 여기도 이쪽에서 이 정도쯤에서 복사를 해갖고 올게요. 자, 여기는 한 50% 정도 해서 이렇게 조금씩 칠해주고, 자, 이 끝에 조금 이상한 부분은 스팟 복구 브러쉬로 톡톡톡 찍어주고, 자, 이쪽에서 도장 툴로 여기를 한번 다시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물방울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요걸 이제 객골을 좀 더 밝게 찍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 배라는 피사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배가 조금 더 노출이 더 다운되면서 객골하고 배는 좀 살리고 이 갯벌 쪽은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내리는 이런 보정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컨트롤 J, 컨트롤 쉬프트 A.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노출을 쭉 내려주고 대비를 살짝 올려주면서, 자, 지금은 이제 배만 보는 거예요. 배만.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를 봤을 때는, 자, 요분이 우리 구독자님이 사진이 어디 한 군데 날아가는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부분 없이 촬영을 아주 잘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고, 자, 이렇게 대비를 조금 올려주고, 자, 지금 요 정도만 해도 배의 질감이 아주 이제 괜찮아 보이죠. 묵직한 톤으로.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합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요 갯골을 좀 더 하얗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더 밖으로 나가면서 밝은 톤으로 만들 거예요. 자, J, 컨트롤 쉬프트 A. 자, 노출을 살짝 올려주시고, 자, 대비를 또 조금 주시고, 자, 그리고 텍스처하고 명료도를 조금만 줄게요. 조금만 주고,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브러쉬로 좀 칠해주겠습니다. 갯골을 위주로, 자, 이렇게 갯골을 따라서 살짝 가주시면서 갯골 밖으로 난 풀까지도 조금씩만 브러쉬를 칠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갯골도 물 흐르는 데는 브러쉬 크기를 엔터키 위에 있는 꺽쇠로 조절하면서 이렇게 살짝 칠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전후를 한번 봅시다. 자, 갯골이 이제 잘 살아났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J, 컨트롤 쉬프트 A. 자, 그 다음에는 요 이제 이게 지금 칠면초인지 그 다음에 함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쪽을 조금 더 살려볼게요. 여기를 노출만 주고, 노출을 살짝 올리고 어두운 영역으로 올리면서 텍스처, 명료도, 안견상 제거까지 콘트라스트를 좀 더 강하게 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 확인. 자,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원본을 주셨으면은 디테일을 다 살릴 텐데 작은 사진이니까 이렇게 이제 감안하시고 한번 보세요. 자, 브러쉬 눌러서, 자, 이쪽에 디테일을 쭉 먼데도 살려주시는 거죠. 갯골에는 많이 안 들어가게. 갯골은 안개 현상처럼 부드러운 맛이 좀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선명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배는 아주 선명하면 좋겠죠. 여기는 디테일이 쫙 살아나게. 자, 그러면은 여기도 전후로 한번 보면서, 자, 지금 요 배 부분하고 이런 이제 함초나 칠면초 디테일이 쭉 살아나죠. 자, 레이를 합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스팟 복구 브러쉬로 돌멩이나 이런 것들은 밝게 시선을 방해하죠. 요게 이제 뭐 패턴감 있게 있으면은 뭐 살려둬도 되겠는데, 여기에는 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것 같은데, 자, 트리밍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넓게 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요거는 정사각형이 예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갯골이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이쪽으로도 흘러가죠. 이쪽은 좀 작아서 그래도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쪽은 방향을 좀 뺏어 버리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의 주제가 지금 이제 갯골 촬영을 연습으로 가셨을 수도 있지만은 갯골에 이제 정박해 있는 나가지 못하는 이 쓸쓸한 배의 느낌, 그 다음에 물이 안개처럼 차오르면서 바다가 주는 느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와 부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주가 되려면은 이런 것들이 좀 방해 요소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거는 좀 잡아주는 게 낫겠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66 포맷으로 배를 약간 우측 하단에 두고 조금 더 촬영할 때 카메라를 이렇게 앞으로 살짝 꺾어가지고 하늘 부분이 좀 덜 나오면서 여기가 좀 아래가 배로 아래로 위치하고 갯골이 좀 길게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이 현장이 어떨지 모르겠죠. 이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현장에 안 가본 사진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저도 가봤는데 누가 뭐 제 사진 갖다 지적질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사진 리뷰를 안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잘 안 하는 이유도 해달라고, 사진 리뷰 해달라고 이제 뭐 그런 컨텐츠 해달라는 분들도 가끔 계셨는데 그런 거 잘 안 하는 게 고생해가지고 찍어온 사진에 뭐라고 하기가 그래요. 당시 현장에서는 이제 몰라서 이제 배워서 이제 좋은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근데 저도 가면은 뭐 사진 초보라고 할 때도 그때 가서 현장에서 막 최선을 다하고 담아왔는데 뭐 이건 있더니 뭐 저렇게 하니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좀 성격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격상 저는. 그래가지고 사진을 뭐 리뷰를 하거나 해도 이제 좋은 거 뭐 그런 걸 비유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쪽 갯골로 나가는 방향 정도만 좀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사진이 그러고 조금 이제 구도나 이런 걸 잘 이제 애매하신 분들은 3분할 선에만 맞춰도 거의 깔끔하게 돼요. 그냥 3분할은 진짜 너무 고전적이다 하는데 풍경 사진에서는 3분할을 뺄 수가 없어요.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보시면은, 자, 전후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자르기 전하고 후하고 크게 뭐 다른 건 같지는 않은데 제 느낌에서는 이제 이게 좀 괜찮아 보여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브러쉬 컨트롤 J 눌러서 비네팅을 조금만 더 줘볼게요. 자, 비네팅을 조금 주고 중간점을 살짝 올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대비를 조금 올려주고, 자, 흰색 영역을, 자, 갯골하고 조금 더 도드라지게 강해 보이게 이렇게. 자, 전후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확인 누르고, 자, 여기도 전후로 한번 봅시다. 자,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와이드도 괜찮긴 한데 와이드도 그렇게 나쁜 구도나 구성은 아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비니팅까지 줘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배나 이렇게 질감이 잘 살아있는 배에 더 집중이 되고, 또 반대편 쪽으로 대각선으로 보이는 갯골도 표현이 아주 잘 됐죠. 자, 그래서 저도 어저께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도착을 해서 남당항인데 여기 테스트 컷을 날린 거예요. 지금 16에 30분의 1초 정도가 나오죠. 구름이 꽉 껴있는 이제 흐린 날씨였어요. 비도 조금씩 내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180초, 한 30분 정도 되겠죠. 180초가 아니고 1800초, 30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사진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보면은, 자, 아까 갯골하고 이제 마찬가지예요. 촬영하기 시작 전에 물이 이미 꽉 껴있죠. 물이. 그러니까 얘는 30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물로만 나오겠죠. 근데 지금 요 끝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여기 보면은 요 마지막 돌, 여기 마지막 이 네모난 돌이 안 보이죠. 물에 잠겼죠. 그러니까 갯골에서 장노출 주듯이 갯골을 계속 덮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요 사진도 보시면은 여기도 살짝 흐리죠. 여기는 점점 갈수록 더 흐리고, 요게 왜 그러냐면 지금 딱 처음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자, 되게 선명하게 보이죠. 여기 조그만 이제 굴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장노출 사진은 흐릿하죠. 이게 지금 파도가 계속 덮은 거예요. 지금 여기 부분을 보셔도, 자, 여기 보시면은 되게 선명하죠. 요 모서리 부분이. 근데 물이 차오르면서 또 파도가 계속 치면서 계속 그 파도 하얀 그 잔상이 여기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더 심하죠. 요거는 제가 물이 엄청 빨리 차더라고요. 여기가 이 뒤로 걸어서 나가는 게 한참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난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촬영한 데는 이제 요 부분이고 이쪽 앞에서 촬영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꺾어지는 부분이니까 거의 이제 요 앞에서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물이 순식간에 차더라고요. 근데 이 바닷가에 나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기 찍고 있는데 이제 옆에 물이 차잖아요. 두근두근 돼요. 두근두근. 이게 깊이는 대충 안다 해도 딱 내려 뛰어봐야 이제 뭐 가슴 높이 뭐 이러는데, 망망대해 물이 차 있으면은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차면은 파이프가 이제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거 건너가기도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30분 정도 노출을 주고 이제 빠지고, 그 다음에는 노출 시간을 줄여버렸어요. 물이 되게 빨리 들어오고 순식간에 차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게 높았으니까는 길게 30분을 줬는데, 물의 속도를 보고 지금 보면 이제 900초로 돼 있죠. 이제 15분 정도로 반으로 그냥 딱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얼른 찍고 나간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쪽은 뭐 파도가 칠 일도 없고 또 뭐 물이 차오를 일도 없으니까 선명하죠. 근데 이런 밑에 쪽에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물이 차오르면서 파도가 계속 덮고 있기 때문에 저 앞에 이렇게 보이던 부분은 벌써 다 차버렸죠. 이렇게 사진으로 같이 봤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이 올린 사진도 보셨지만은 갯골 같은 경우는 일단 정답은, 원하시는 답은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을 때부터 촬영을 하셔라. 그러면은 제 사진 마지막에 본 사진처럼 평온하게 그 네모난 돌들을 덮고 있고 차오르는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아마 이런 느낌을 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찍었던 그 장소도 만약에 물이 어느 정도 찬 게 아니고 다 빠져나갔어요. 갯벌 바닥에 보이는 상태 돌에서 그때부터 촬영했다라면은 좀 전에 이제 사진 올려주신 우리 구독자님 사진처럼 바닥이 다 보이면서 안개 현상만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갯골 촬영하실 때는 그거를 염두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실천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신 분 중에서 고수분들은 뭐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는 패스를 하시겠지만은, 노출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는 분들은 진짜 집에서 이틀 동안만 연습을 해보세요. 아니면 직장에서 아까 가지고 왔듯이 ND 필터나 이런 거 싸가지고 가서서 업무 보시면서 1시간, 업무 보면서 30분짜리 노출 계속 사무실 풍경도 찍어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마스터가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갯골이 됐던 장노출이 됐던 어떤 지역을 가던 정말 나는 여기서 몇 시간을 줘야 되겠다, 30분을 줘야 되겠다, 여기는 뭐 5분을 줘야 되겠다, 사진 찍는 게 모르실 때보다 몇 배로 즐거운 사진 생활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그제도 이제 촬영을 다니면서 구독자님들을 꽤 만났어요. 전문가들이 정말 많아요. 이분들은 저한테 제가 제 채널 구독하고 있지만 저한테 뭘 배우려고 구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놈이 실수를 하나 안 하나, 그 정도로 진짜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노출 진짜 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진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제 아는 것 뿐이고, 포토샵을 조금 이제 그분들보다 포토샵을 조금씩 하는 수준이지, 진짜 사진 전문적으로 찍고 아주 전문가들,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꼭 저한테 뿐만이 아니고 그냥 댓글로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전문가들이 저희 채널에는 아주 많이 숨어 있으니까 댓글을 다 달아주실 거예요. 제가 바빠서 못 달면은 아마 그분들이 다 달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고, 또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는 뭐 글로 설명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카페나 이런 데 사진 첨부해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뭐 바로바로는 못 해드려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시면서 몰아서 이제 영상 만들고 그럴 거니까 그렇게도 달아주시고 하시면은 더 장노출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받고 그러다 하시다 보면은 또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좋고 또 좋은 채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질문하시는 분들의 댓글도 달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은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